영국 명문대학 졸업식인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국이랑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졸업식입니다. 이번 7월 11일 날 있었고요. 얘가 MTP 1호입니다. 저희 딸이에요. 여기 뒤에 맨디 앉아 있죠. 자, 이번에 졸업하고 왔고요. 네, 그리고 PhD 박사과정이죠. 마스터 없이 박사과정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고민들도 많이 되시고 아이들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보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아니면 부모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아마 예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들도 예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파트 한 채 값 이상 학원비 낸 학생의 케이스예요.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고요. 이게 그 티처스에 나온 거예요. 자,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다 똑같으신데 그 아이들한테 뭔가 많은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모르시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과목들을 다 진행을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조건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그냥 완전히 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MTP를 개발한 이유가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 시점마다 계속 개발을 해서 아이들 적용의 그 시점에 맞춰서 계속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고 해서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결과로 해서 그거를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그 과목을 공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생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지나가는데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 완전히 바뀌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고등학교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MTP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그 조건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내신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암기하고 그러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 지문이 완전히 바뀌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심지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거는 전부 다 다른 데서 다 발췌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과정을 준비를 해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를 보시면 영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아이의 발목을 잡는지를 보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별 상담 해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MTP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 제발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에 아이가 책을 읽게끔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어는 메이플에서 아이가 영어를 학습하는 건 한국말 하는 것만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끝까지 가주면. 자,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까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한국말로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그걸 정확하게 나랑 이야기해서 그걸 정확하게 설득을 할 만큼 아이가 이야기를 하느냐? 안 될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책을 읽게 해주세요. 대신에 영어 책 읽게 하지 마세요. 한국 책 읽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부모님들은 이미 성인이 되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언어 향상을 위해서 책을 꼭 읽게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거고,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책을 너무 싫어하면 교과서 읽기부터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등 안에,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던 아이만 갈 수 있는 고등학교예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가서 8등급이에요.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자퇴하는 것도 고민을 했던 아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지금 다녔던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자퇴할 수 없다라고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반전인 게, 본인이 어렸을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게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얘가 극복을 합니다, 영어를. 이제 한국 교육, 요즘에 최근 동향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요즘에 그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요즘에 고교 학점제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게 한 학기, 지금 도입된 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학기 지난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스카이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조건으로 봤을 때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 그럼 스카이를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옵션 6가지를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는 아이들한테 내신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내신을 받아갖고 와도 내신 성적에 대해서 너 왜 이것밖에 못 나왔어? 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랑 타협한 게 있어요.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거, 성실하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하게 영어를 공부해 나가는 거, 요거까지 해서 아이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계속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랑 매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루에 가급적이면 1시간, 뭐 늦어도 집에 저희가 이제 여기 끝나는 시간이 한 10시, 10시 반, 11시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1시간 정도씩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간식을 먹든 뭐를 하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었어? 저부터. 그 다음에 저희 아내도 똑같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감하게. 그럼 아이도 똑같이 오늘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공부하는 건 어떻게 힘들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는 폭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하는 거를 꼭 매일은 아니라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고민하는지를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른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해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이들 그 케이스에 대한 제가 저한테 전화 오는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진행하는 거에 대한 기준치를 꼭 마련해두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오늘 놀러 가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해놓은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모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진로 대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부모님들은 계속 스카이대를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서울대학 아니면 인서울대학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시험도 똑같아요. 시험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제도만 지금 계속 바꾸는 거예요. 대학 입시제도만 계속 바꾸니까 부모님들도 헷갈리고 아이들도 헷갈리고, 아이들은 더더욱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그거를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이들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세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비용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넓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옵션 1입니다. 자, MTP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MTP를 이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토익 성적 나오고 그 다음에 IELTS 성적 나와서 영어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됐다. 그럼 본인이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아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 탑으로 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낮은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영어가 완성돼 있으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영어가 발목을 되게 많이 잡잖아요. 근데 영어가 완성돼 있으면 그러면 그 자신감이 엄청나게 커요.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언어학습은 많은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거를 노력하려고 해도. 그래서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부모님들도 왜, 그 매년마다 계획 세우실 때 첫 번째 계획이 올해는 영어 마스터해야지. 라는 계획들 세우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미 성인이 됐고 난 학교를 떠난 지 지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필요하고 내가 일상에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MTP는 그거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적이 나오면서 아이들은 완전히 자신감을 얻어요.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얻으면 그러면 본인이 자기네 학교에서 탑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한 과목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희망하는 한국의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대학을 입학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다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과목을 다 주고 예를 들어 논술도 보내고 수학도 보내고 영어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과학도 보내고 심지어 체육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게 했었어요. 그럼 본인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아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의 스케줄을 한번 쭉 다 넣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나오는지.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한 과목 하면 실제로 두 과목 할 때 아이가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복습까지 다 하고 간다? 굉장히 빠듯해요. 그런데 세 과목, 네 과목이다? 그럼 아이는 그냥 가방 들고 시간만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조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려놓으실 부분은 좀 내려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그 내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시에 대한 부분의 문제예요, 그게. 근데 정시로만 완전히 돌려버리면 수능 점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조건들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수능 시험 보고 가는 걸 조건으로 맞춰갖고 진행하면 시간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MTP를 졸업합니다. 자, 언어에 대한 부분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토익 성적으로만 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한국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탄국제고 다니는 학생이 3학년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와서 잠깐 토익 공부하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회사를 25년을 운영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털루 대학이라고 캐나다 종합대학 순위 3위 대학에 제가 한국, 베트남, 리크루팅 지사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고요. 대학에서 저희 대학으로 오는 교환학생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대학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자, 그럼 부모님들 생각은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어요. 부모님들도 똑같으세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생들은 가방, 그 무거운 가방 들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학원에다가 아, 우리 아이 이번 주는 조금 그 어디 여행 갔다 올게요. 그 말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전화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딱 생각하는 게 아, 너 대학생이니까 이제 너 성인이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첫 번째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공부를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대학 가면 나 놀아야지. 이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걔 중에 나 놀지 않고 나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대학을 왜 갔습니까? 그 학과를 왜 선택해서 그 대학을 갔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면? 공무원은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그쵸? 학과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학교 제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 하냐면 부모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놉니다.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 이제 취업이 어렵대. 그러니까 취업 준비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토익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예전에 대학 다니실 때도 토익 준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평균 성적은 677점이에요. 지금도. 부모님들께서 대학 다니실 때 평균 성적이 600이었거든요. 예, 똑같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영어학원에 저희한테도 많은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이들 대학 가니까 그때 가서 다시 토익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생활 패턴, 제가 대학생들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 전문가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한국 대학 가지 말고 해외 대학 갔다가 해외에서 무조건 취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뜨고 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돌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은 비슷하게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립니다.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옵션이에요. MTP를 졸업했습니다. 영어를 완성을 했어요. 자, 성취감이랑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캐나다 공립 컬리지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IELTS 6.0이면 캐나다 공립학교 2년제 과정이에요.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발생하느냐? 졸업 후에 PGWP라 해서 포스트 그레이드 워킹 퍼밋이에요. 이게 3년짜리 워킹 일자리 없어도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3년 동안 내가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텍스 보고를 하면 세금 신고를 하면 현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캐나다는. 그럼 현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현지인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참정권만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내가 현지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캐나다 이민 신청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엄마가 캐네디언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토론토에 있는 퀸즈 대학으로 갑니다. 퀸즈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실리콘밸리죠.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진짜 너무너무 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국에만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뻗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번째요. 옵션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MTP를 졸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성취감이랑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미국 공립 컬리지를 입학을 합니다. 미국 공립 컬리지는 2년제 과정이에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립 컬리지들 같은 경우에 비용이 얼마냐? 아까 캐나다 비용은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한 16,000, 17,000불 정도 되거든요. 1년 비용이. 그러면 캐나다 달러가 요즘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공립 컬리지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학비가. 그래서 2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미국 주립대학교 편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트랜스퍼가 굉장히 쉬워요. 이 조건으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 딸 친구가 이번에 UC 버클리로
바로 그 편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UC 버클리 하면 전 세계 대학 랭킹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UC 버클리입니다. 예,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그렇게 해서 보낸 학생들 꽤 여러 명 있습니다. UC 버클리로 들어가고 UCLA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학비도 저렴하고요. 그럼 한국의 그 사립대학교 다니는 비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주립대학교 2년 공부하면 주립대학교 학생이 되는 겁니다. UC 버클리 학생이 되거나 UCLA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미국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민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 루트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더 이상 안 다니겠다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학교는 적을 두고 있지만 점수가 나오면 그럼 바로 다른 데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고 있고, 어제는 그래서 제가 2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자, 호주 테이프로 갑니다. 그 친구는 이제 호주로 가겠다고 준비를 하는 학생인데, 한국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본인이 도저히 이거는 안 맞는다라고 해서 호주 테이프이 뭐냐면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이에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 과정이 얼마냐면 한 학기에 6,2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두 학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13,000불 정도 됩니다. 호주 달러는 1,000원 이하예요. 지금 900 몇십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연간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립대학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IELTS 6.0입니다. 아까 들어갔던 대학들 다 똑같이 IELTS 6.0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 안 봐요. 한국 고등학교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되느냐 하면 이제 졸업생 서브 클래스 485 비자라는 게 호주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18개월짜리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졸업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전공한 분야에서 일을 해봐라 라고 정부에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아까 캐나다의 PGWP랑 같은 개념인데 기간이 좀 짧은 거예요. 옵션 6입니다. 옵션 6은 뭐냐면 MTP를 졸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감이랑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캐나다도, 그 다음에 미국도, 그 다음에 호주도 전문대학 레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왜 명문대학 이야기를 안 하세요? 명문대학을 가는 게 좋은데 명문대학을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캐나다도 명문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중급 대학의 그 4년제 대학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졸업을 했어요. PGWP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취업을 할 때 그냥 컬리지 나온 게 훨씬 나아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교들이 중급 레벨 정도 되면 실제로 내가 나와서 어떤 취업을 할 때 현지에서 그 공립 컬리지 나온 것보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시간도 오래 썼어요. 그러고 나서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명문대학들은 또 달라요. 명문대학을 나오면 그 조건들이, 학생들이 이제 진출하는 조건들이 달라지니까 명문대학을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한국의 고등학교 성적 갖고 대학에 들어갈 때 안 받아줘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비리그를 간다. 그러면 아이비리그를 다이렉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UC 계열의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한국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를 가는 겁니다. 그럼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해외 유학반 이걸 분리를 한다고 해요. 그럼 그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면 AP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SA 준비도 하고, SAT 준비도 하고, 이거를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성적 관리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호주도 똑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을 만약에 대학을 간다. 영국 같은 경우는 명문대를 가려고 그러면 A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과정이에요. 1년에 1억 2천씩 들어갑니다. 그럼 2년 과정에 한국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 A레벨 2년 과정, 그 과정을 마치고 그럼 거기에 그 세 과목 성적을 가지고 입학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학 지원을 했을 때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UCL이나 뭐 제가 나온 에딘버러나 이런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학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입학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호주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그대로 인정을 못하니까
그 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 1년 동안을 공부해서 그 성적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을 마치면 그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과정도 호주 파운데이션이 한 5, 6천 정도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 조건을 추가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IELTS 6.0이에요. 그 다음에 A레벨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6.0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을 할 때는 명문대학을 위해서 그 조건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조건은 7.0. 요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6.5. 요게 필요로 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아이들, 저희 세 자녀는 다 똑같이 요 과정을 마친 거예요. 요게 이제 캐나다 글로벌 고등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한국에서 아이가 캐나다 그 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가 현지에 가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희 큰딸이 그 1호인데요. 쟤는 제가 그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얘를, 캐나다 그 토론토에 있는 사립학교로 보냈어요. 첫 번째. IELTS 7.5를 여기서 준비를 시켰고, MTP를 통해서. 7.5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 1년 동안 조교학을 보냈습니다. 토론토로 보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립학교로 보냈어요. 거기다가 수업을 다른 아이들은 4시에 끝납니다. 근데 쟤는 6시 50분에 끝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4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집으로 안 가고 한국 애들끼리 어울려서 다녀요.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한국 음식점 가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점 끝나고 나면 노래방 갑니다. 아니면 카페 갑니다. 조교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대로 그거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아이들이 지금 친구들이 계속 너는 왜 안 가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 절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쟤는. 근데 한 학기가 딱 끝났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는 제가 7번을 들어가는데도 불안한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2019년도 9월 달에 갔거든요.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에서 모두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밖에 못 나간 거예요. 한 학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2019년도 9월 학기에 9월 달에 베트남의 캐나다 글로벌 고등학교를 베트남에 설립을 해요.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운이 없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발이 묶여 버린 거예요. 그런 동안에 쟤를 한국으로 이제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대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타면서 쟤는 1년 더 공부하고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러고 6개 대학, 명문대학에 다 합격을 합니다. 그게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 1위 대학이에요. 전 세계 대학 랭킹 17이고요. 거기 대학에 합격. 그 다음에 워털루 대학 2개 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 프레지던트 장학금도 2,000불씩 확보하면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 맥메스터 대학이라고 거기가 5위 대학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 잘 아시죠? 맨체스터 대학에 영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에딘버러 대학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갔고요. 둘째도 똑같아요. 둘째도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둘째도 똑같이 이 프로그램으로 바로 태운 거예요. 둘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첫째를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둘째 이 프로그램으로 태워가지고 둘째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쟤는 조기 졸업을 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공부를 합니다. 왜 3년 반이 되냐면 본인이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는 거 의미 없다.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학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가지 마. 그리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1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해보고요. 또 온라인 셀러 하는 부분도 같이 도와서 진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쭉 해본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대학에 다 합격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토론토 대학, 웨스턴 대학은 장학금 10,000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워털루 대학도 2개 학과 됐는데 거기도 똑같이 2,000불씩 장학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 맨 마지막에 합격 허가가 나온 데가 에딘버러 대학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버밍엄 대학이 또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리즈 대학도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워털루 대학으로 가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을 하면서 IELTS 6.5가 나왔어요. IELTS 6.5 나온 다음에 바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쳤고 고등학교 3학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 미국의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AP, 그 다음에 SA, 그 다음에 SAT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P는 본인이 다 준비해가지고 지난 5월에 다 시험 봤고요. 그래서 성적이 다 나왔습니다. 2과목, 3과목 봤는데 2과목은 성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명문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점수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한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피직스인데 그 피직스는 한 과목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과목을 쓰는 걸로 이렇게 했고 이번 9월 학기에 또 SAT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년 남았는데 충분히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게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진짜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비용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비용이에요.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다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돼서 세계 명문대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